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정일TV 진행자 이 시간 현재 한국프레스센터 19청 박근혜 대통령 석방추진위원회가 오늘자로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위원회로 전환해서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의 원인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는 시간입니다. 잠시 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19청 많은 관심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이 밑에다가 그게 안 나와 있어가지고. 그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기는 한국프레스센터 19층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위원회 출범식이 잠시 후 11시에 개최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추진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 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서 활동을 재개합니다. 여기는 한국프레스센터 19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한국프레스센터 19청 박근혜 대통령 석방추진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서 활동을 재개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다 함께 소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철 의원님 어서 오시고 반갑습니다. 서동영님 반갑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많이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기도합니다. 힘내세요 라고 하셨네요. 너무 많이 훌륭하십니다. 김철훈님 부러졌으면 고마운 줄 알고 적당히 해라. 가만히 계시기 바랍니다. 김철훈님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고 눈팅하든지 나가시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이 곧 자유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한국프레스센터 19층입니다. 대표님 영상도 있어요? 없어.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 위원회 출범식이 있는 한국프레스센터 19층입니다. 여기는 유랑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철우님 조용히 나가세요. 조용히 나가세요. 분탕질 하지 말고 조용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새 신년에 논쟁하기 싫습니다. 조용히 나가세요. 조용히. 여기는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박근혜 대통령 석방추진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서 출범식이 있는 한국프레스센터 19층입니다. 여기는 한국프레스센터 19층입니다. 윤홍구 TV님 반갑습니다. 대표님, 윤홍구 TV 대표님 반갑습니다. 제가 눈이 침침해서 안경을 안 끼는데 윤자, 현자, 구자인지 혼인지 잘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이기철님 화이팅. 이거 화면 보시는 푸신 다음에 그냥 안 드시고. 여기는 스카이컬러님 어서 오십시오. 김추를 쫓아내세요. 김철우 조용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새 신년에 분탕질 하지 말고 조용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예령만 정해 쓰시고 예령만 정확히 해주시면 되시고요. 마스크는 다 착용을 해주셔야 돼요. 거기 나오시는 분들 마스크 착용해 주셔야 되고.
무선 마이크 하나랑 문자를 안 보내. 무선 마이크 4개, 빈. 뭐 추가되는 거. 여기도 있는 거. 근데 혹시 PPT에 뭐 태극 같은 거 제가 태극기를 PPT에 넣으셨다거나 그런 아니, 예. 알겠습니다. 없는 게 우리 저희 쪽에서 말씀하시고 보여주는 거 참여하시는 분들 뭐 충분히 경과보고하고 뭐 이 4개면 되겠습니까? 아니 안 하시죠. 네, 나가도 아니 보수는 불러놓고 마이크도 못 주는 데가 자, 시청자 여러분,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출마할 수 있느냐라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법적으로 얼마든지 출마가 가능합니다. 피선거권, 선거권 회복이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출마가 가능합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 건강 회복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은, 오죽했으면, 그런 말씀 하시겠습니까만은,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 건강 회복이 우선이다. 정치 재개 의혹은 매우 강하다. 지금 식사도 잘하고 계시고요. 제발, 가짜 유튜브, 선전, 대통령 미숙까지 드신다, 이런 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사람도, 5년 가까이, 수감 생활하면, 건강이 좋지 않은데, 건강이 좋지 않는 것은 명확하지만, 지금 떠돌아다니는,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위독설, 밥을 못 먹는다, 치아가 이런다, 연세가, 70, 고령의 여성인데, 치아도, 건강할 수는 없죠. 다만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유튜브, 그리고 SNS 떠돌아다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 법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대선 후보 출마, 자격이 있습니다. 출마 자격이 있습니다만은, 건강 회복이 우선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정치 재개에 강한 의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가 국민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이면 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강한 의욕, 정치 재개 의욕이 강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현숙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기철님,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추진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서, 새 출발합니다.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한국프레스센터, 19층입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여기는 한국프레스센터 19층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추진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서 또 새 출발합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한국프레스센터입니다. 윤기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10시 56분인데요. 11시 정각에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예회복위원회는 저도 함께합니다. 저도 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위원회. 저도 정일TV 진행자도 명예회복위원회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정우석 동지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석방추진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서 오늘 출범식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 19층입니다. 여기는 한국프레스센터 19층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위원회 저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 원년으로 2022년 이민년은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님, 오수진님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 현장에는요, 이기택 사선 의원, 중진 의원 이기택, 유일하게 박근혜 대통령 배신하지 않고 있는 유일한 한 사람 이기택 의원, 그리고 김경재 대선 후보, 김경재 대선 후보 함께하고 있고요. 심동보 최동님 함께하고 있고, 지금 오늘 또 사회자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께서 오늘 사회로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전 의사회 회장, 대한의사회 회장 최대집 대선 후보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위원회 출범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회가 있겠으니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십시오. 국기는요, 여기 왼쪽 상단에 있습니다. 국기대요,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국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지창은요, 요즘 코로나 마스크 문제로 지금 1절만 하고 있습니다. 애국가 지창으로 하겠습니다.
호국명령과 순국선언에 대한 묵념 있겠습니다. 묵념. 네, 바로 다들 앉아주십시오. 예, 저희가 이 약 한 달 반 전에 바로 이 옆에 있었던 상현제 별관에서 박 대통령 석방이 출범을 하고 정말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과연 석방이 될 수 있을까, 석방될 수 있다고 정말 믿고 했지만은 그래도 불안했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이 연말 전에 석방이 되셔가지고 저희 석방의 활동에는 정말 큰 성과가 있었다.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석방이 되셨기 때문에 실제로 이 석방을 준비할 때부터 위원장님하고 등등 석방이 안 됐을 경우는 계속 석방 운동하면 되는데 석방이 되셨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이제 박 대통령님의 이제 명예 회복 그리고 법적으로는 이제 탄핵 무효 절차를 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으로 이제 바로 지금 여기 호소하고 있는 대로 박 대통령 석방 추진위원회를 박 대통령 명예회복위원회로 이렇게 전환 재출범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일단 먼저 이 석방의 활동을 정리해서 김원재 간사가 PPT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석방추진위원회 간사 김원재입니다. 경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2일 박근혜 대통령 석방추진위에는 김경재 후보, 최대집 후보, 그리고 이규태 의원, 변희재 대표 고문을 중심으로 주축으로 출범시켰습니다. 석추위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는 운동을 제기했습니다. 먼저 2021년 12월 6일 안철수 후보와 손학규 후보, 김동희 후보에게 박근혜 대통령 석방 탄원에 동참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8일 조선일보 A32면에 문재인 대통령께 박근혜 대통령 사면 석방을 탄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하면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9일에 이규택 대표, 최대집 후보, 변희재 고문 등 석추위 일동이 박근혜 대통령 사면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석추위는 2021년 12월 14일 대만 미슐랭 부총통, 일본 니시오카 스토모 교수, 미국 타라오 박사 등 우방국 지식인들에게 박 대통령 석방을 탄원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20일 박근혜 대통령 석추위 최대집 후보의 요청에 따라 안철수 후보와 손학규 후보가 박 대통령 석방 탄원에 동참했습니다. 2021년 12월 9일부터 19일까지 석추위는 서울 청계천 광천교와 소라탑, 대구 동성로, 부산 광복동에서 박근혜 대통령 석방 집회를 개최하며 석방 여론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석추의 활동에 보답하듯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을 12월 24일 사면 결정을 했고 12월 30일에 마침내 사면 복권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치료에 전념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때 이 석추 인사 때 어떤 활동 계획을 하겠다고 얘기한 것들을 사실은 다 우리는 완수를 했습니다. 예. 계획을 발표한 걸 안 한 건 하나도 없고 저희가 모든 걸 다 완수를 해서 물론 뭐 그렇다고 또 우리 힘만으로 뭐 석방됐다 뭐 그렇게 하긴 그렇지만은 지금 이게 경과보고를 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석추 활동과 이제 명예보유 활동 관련 이규택 위원장님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되면 좋으시죠? 네. 아마 여러분들 거의 100% 24일 날 아마 석방 소식 듣고 다 아마 엉엉 울었을 거예요. 그리고 30일 날 저녁도 다 울었고 이게 다 이인전심으로 여러분의 뜻대로 잘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사실 청와대가 문재인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할 수 있는 명분을 준 것이 바로 석방추진위원회입니다. 직접적 명분을 준 것이.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김경재 대통령 후보님, 최대집 후보님, 또 변희재 대표님, 또 조영한 대표님, 락티 의원님, 또 정일 대표님도 많은 분들이 정말 박근혜 대통령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일 날 오후 3시쯤에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아니고 간접적으로 석방에 대해서 고생하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그런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최근에 소문에 암에 걸렸다는 둥 또는 치매에 걸렸다는 둥 여러 가지 해기망측한 얘기인데 절대 아니시고 그날은 좀 잠을 좀 늦게 주무셔가지고 늦잠을 주무셨다면서 식사도 비교도 잘 해주고 한 2주 내 3주 3주 내 4주 정도는 허리 디스크하고 어깨가 빨리 날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쁘시죠? 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석방추진위원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참 명예회복위원회를 평소에도 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표현할 때도 석방된다면 이러이러한 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표현들을 논의했습니다만 마치 우리 변희재 대표님이 아주 명칭을 딱 마음에 듣게끔 아주 그걸 만들어가지고 오늘 출범식을 하게 돼서 정말 반갑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늘 생각에 석방되시면은 여러분이나 저 똑같이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니까 빨리 이 무죄와 명예회복을 받는 것이 가장 급소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촛불 난동을 가져왔던 태블릿이 거기엔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또 연구도 하고 이제 좀 같이 했다는 그런 책이 나왔습니다면 이미 그걸 중심으로 하다 토론회 또는 세미나를 하고 또 두 번째는
국회 불법 사기탄핵, 이 절차적으로나 모든 것이 다 불법이고 합리적이 못하고 탈법입니다. 예, 이거에 대한 우리가 또 토론도 해야 되겠고, 세 번째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 그것도 불법이고 탈법이고 위법입니다. 특히 그 죄인이 강일원 판사하고 권동도가 지금 아주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거에 대한 토론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저 특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강압 수사라든지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또 별도의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또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재판 문제, 인민 재판 같은 거 이런 것도 한번 토론해야 되겠냐 하는데, 제가 2006년도에 그 사회박격법이 그 당시에 우리 열린민주당인가 강제改치기 당했습니다. 그때 보안법은 막았는데 이 사회박격법은 막지 못했어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당대표고 지가 당 최고위원이고 그다음에 투쟁본부장을 맡아가지고 장장 52일 동안에 사회박격법에 대해서 또 토론도 하고 또 집회도 받고 투쟁도 하고 해가지고 결국 나저 씨가 승리해가지고 국회에서 납치된 그 법을 원상으로 복귀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런 내용도 제가 박근혜 대통령께 편지로 옛날을 기장하면서 그런 방법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한 2번 편지 쓴 기억이 나는데, 다시 우리 명예회복위원회가 그런 정말 아마 그건 한 달, 2달 가도 안 될 거예요. 아마 1년 내지 2년 동안 할 거예요. 특히 이제 국회 같은 거 알아봤더니 탄핵은 3분의 2가 된다면 그 2016년 12월에 통과된 탄핵이 된 거, 그러면 잘못됐다, 불법이라는 거는 과반수 이상만 통과되면 된다니까. 그래도 우리가 총선에서도 또 과반을 얻게 거래야 할 험난한 길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훌륭하신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끝까지 투쟁을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저는 말씀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석방추진위원회는 우리가 단기간에 승부를 내야 했었던 조직이다 보니까 아마 석방추진위 우리 출범식 할 때는 꽤 많은 우리 보수 동지들이 왔었어요. 다 제가 뭐 다들 연락을 해서. 근데 이번 이 명예회복위원회는 이게 단기간 승부가 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이제 해서 얼마나 될지 모르는 싸움이거든요. 이게 1년 될지 2년 될지 3년 될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하는 것을 좀 보여줘야 되는 거지, 막 이번 출범식 할 때 막 이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좀 석방추진하고 이 출범식 할 때랑 약간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김경재 눈 마지막에 하시는 거죠? 예, 최대집 대통령 후보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12월 24일 날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사면 결정을 받았고 12월 31일 자정을 위해서 사면 복권이 됐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것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든지 간에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 9개월의 옥고를 끝으로 이제 영웅 몸에서 풀려난 것은 무엇보다도 다행스럽고, 그래서 저는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의 성명서를 당시에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 석방추진위원회가 명예회복위원회로 확대 개편되는 그런 시점에서
이제 명예회복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석추의 천서에 참여했던 그 많은 인사들이 대부분이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명칭과 또 운동 방식, 운동 내용이 필요했기 때문에 명예회복위원회라는 상당히 온건하고 이런 어떤 용어를 쓴 건데 적절한 용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질적인 활동 내용은 탄핵 무효를 위한 그런 어떤 활동 내용이 묻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탄핵 투쟁위원회라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그때 참여했던 분들이 명칭 자체 때문에 모두 다 동의를 사실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회복위원회 그렇게 두고 실질적으로는 탄핵 무효화 활동이 주로 될 것이다. 아까 이규택 위원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주신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을 위해서 탄핵 무효화를 위해서 취해야 될 행동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하면 하나는 사법적인 어떤 과정이고 두 번째는 정치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이 여러 번 이제 JTBC 태블릿하고 장시호 태블릿 PC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오랜 시간,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핵심 증거를 이미 다 잡은 베니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JTBC 태블릿하고 장시호 태블릿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일단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탄핵하고 헌재 탄핵의 핵심 사유는 바로 사인의 국정 개입이었습니다. 당시 최서원 원장, 최순실 씨의 사인의 국정 개입이 국회 탄핵소 주안 그리고 헌재 탄핵 심판 인용문에서 제 첫 번째 사유로 제시가 됐었습니다. 바로 그 사인의 국정 개입이라는 그런 허황된 주장, 사실과 다른 주장, 그 핵심 증거가 바로 두 대의 태블릿 PC였죠. 모두 여기 오신 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두 대의 태블릿 PC는 모두 실사용자가 최순실이 아니었습니다. 최소원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만 우리 국민들에게 5,100만 국민들에게 모두 알려도 국민들이 사실 대단히 놀랄 것입니다. 그래서 탄핵이 결국은 제가 정치적 과정이 한 차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사법적으로, 형사적으로, 민사적으로 또 국회에서 탄핵 소추에 대해서 헌재에서 탄핵 소추에 대해서 어떤 사법적인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될지 그것은 저희들이 전례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법률적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은 정치적 과정에서 제일 핵심은 저는 많은 국민들에게 이것을 알려서 적어도 2016년 탄핵 사태, 2017년 헌재 탄핵 사태 그리고 그 이후에 형사 재판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다. 거짓과 기만에 의한 것이었다. 이것을 국민들이 알게 되는 국민이 90%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러면 저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명예가 회복되는 일이고 탄핵이 실질적으로는 무효화되는 그런 사건, 그런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과정이란 그것이죠. 바로 그 힘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국회에 2024년 총선이 있고 그 이후에도 대선 또 총선 이런 중요한 선거들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수 우석을 확보해서 탄핵 무효화 진행이 결국은 탄핵 검찰과 탄핵 특검에 대한 특검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회에서 다수 우석을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영향력 확보, 실질적인 국회 다수 진출 이런 것까지 연결이 사실은 다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명예회복위원회의 활동 그 내용을 딱 제한시키고 명확하게 한계를 사실 구분지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방향, 정치적 과정, 정치적 문제 해결 방향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더 집중을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편으로 태블릿 PC의 진상규명을 바탕으로 해서 차근차근 국회 탄핵, 헌재 탄핵의 부당성, 그 다음에 뇌물죄를 결국은 뇌물죄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서 재심 청구를 통해서 결국 무죄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당시 마지막 여러 번 대법원으로 갔을 때 대법관 일부의 소수견이 있습니다. 묵시적 청탁 논리를 도저히 그 뇌물죄의 법리에 적용할 수가 없다. 묵시적 청탁 논리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상당히 설득력이 아주 높은 그런 대법관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묵시적 적탁 논리를 한 그 빈틈으로 해서, 한 고리로 해서 우리가 뇌물죄를 완전히 무효화시킨 재심 청구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어떤 하나 위크 포인트, 약점으로 잡아서 우리가 뚫어내야 된다. 이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JTBC 태블릿 그리고 장시호 태블릿을 중심으로 이 진상규명을 통해서 국회, 헌재 그리고 각종 거짓말했던 언론들의 그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민사소송이라는 이런 과정, 사법적 과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사법적 과정을 통해서 한편으로 문제 해결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크게 두 방향으로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12월 중 박근혜 대통령 석방, 딱 그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석방 추진위에 참석한 인사들, 또 실무에서 담당을 한 여러 가지 실무진들 정말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 모든 행사에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신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사실 그 뵙고 다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논리적으로 그럴 수는 없고, 다른 무엇보다도 그 어려운 집회들, 행사들, 지방 행사, 그 단기간 동안에 모든 행사에 참여해서 힘을 실어주시고 뜨거운 그 마음을 함께 해준 그런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신동보 주동님. 예, 신동보 주동님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오늘 뭐 드릴 말씀이 없는데 다 비슷하게 느끼시는 것 같고요. 하여튼 아까 저기 설명한 12월 30일 날 사면 석방으로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12월 31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무 11일 자정 이게 이제 사면 석방된 부소식이 있었는데, 또 그날 박근혜 대통령 그 옥중 서간지까지 출간에 대해서 아주 절묘하게 이게 무슨 역사의 신이 뭐 가오가 있는 것인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명예회복 문제가 남았는데, 저는 지난 7월 27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예비후보를 등록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냥 제 할 말만 좀 했는데, 이 탄핵 공작 이 문제를 제가 규명하겠다고 그랬어요. 명예회복도 당연히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그 영향이 그렇게 좀 공감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 한 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크게 동력을 못 받더라고요. 하여튼 이게 석방 추진위가 결성되고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은 갑자기 그 3일 석방까지 이어지는 걸 보고 제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좀 뭔가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명예회복 문제는 반드시 이게 정치적인 그 세력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선 정국이 아주 요동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구체적인 메시지 관련한 그런 것만은 서간집에 드러나는 행간에 약간 그런 우리가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반드시 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정권 교체가 아니고 박근혜 정권이 재창출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명예회복을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결정적인 방법이다. 이런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 사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굉장히 한계에 많이 부딪힐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진 것은 박근혜 대통령,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기 탄핵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게 내란에 응한 체제 정복이라고 그걸 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완전히 바꾸려면은 박근혜 정권이 다시 창출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자기 대통령이 뭐가 되는 문제하고 직결되는데요.
여러분,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대회가 되겠습니까? 지금 스스로 지금 완전히 자멸하고 있는데, 저는 단언컨대 윤석열, 이재명 후보는 3월 9일 날 투표 용지에 인쇄가 안 되놓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된다 이거야. 그런데 그 후보를 우리가 반드시 세워야 되고, 필요하면은 이건 정말 뭐 그런 약간 움직임이 있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그냥 출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건강이 굉장히 제한이 있고 하더라도 심지어 옥중 출마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어떻게 하든 정말 본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행정적인 국가 재건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참 부담을 정말 드리기 쉽지 않고 정말 말이 잘 안 나옵니다만은 이거는 정말 본인의 운명을 걸고 박근혜 정권 재창출에 본인부터 좀 나서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물론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안 나서더라도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명예를 회복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대한민국에 처한 현실이 정치적으로 힘을 발휘하지 않고는 한계에 부딪힌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뭐 저야 뭐 별 기함은 없었습니다만은 이 석방 그다음에 복권 을 위해서 애써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고맙고 계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변희재 대표님을 비롯해서 이규택 전 의원님, 김경재 후보님, 최대식 후보님을 비롯한 또 앞장서서 이 운동을 이끌어 주시는 분들께 이 자리를 위해서 경의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피서. 네, 이제 김경재 의원님, 네, 문제죠. 김경재 의원님 말씀을 듣고 제가 준비한 이 활동계에 PT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열심히 뛰었던 분들 말씀 듣고 인사를 정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1730일 만에 옥고를 벗고 나오는 그 사건만으로도 대한민국의 역사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 석방을 위해서 노력하신 여러분들의 노력과 한숨과 눈물을 대한민국 역사가 잘 기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제가 한 20년 동안 정기 검진을 하는 삼성의료원에 제가 검진을 받으러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가는 도중에 아침에 대통령께서 20층에 이불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슬그머니 재수가 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슬그머니 갔어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정기 체크니까 피 뽑고 뭐 그냥 뭐 약 받고 뭐 이러고 지나고 난 다음에 명함에다 딱 이렇게 하나 써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싹. 보입니까? 보고 싶습니다, 대통령님하고. 명함을 이렇게 썼는데 들어가지는 못해서 거기 20층에서 나온 담당자한테 전달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우선 아까 우리 최대집 동지가 얘기하신 법적인 해결과 정치적인 해결. 법적인 해결은 밀어놓고 정치적인 해결을 얘기하자면 사실은 몇 달 전까지 저는 윤석열 지금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수사에 그토록 깊이 개입했는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적어도 그 사람이 이런저런 해갖고 외부의 압력을 좀 받아서 구형 30년을 했다. 이 사실만 알고도 요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고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가 아닌 사죄의 형식의 국민적 속죄의 세레모니를 벌리면
그래도 요새 인물이 별로 없으니까 이재명이 보다야 몇 배 나을 거 아니냐 해서 그 조건으로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유지하고 왔는데, 최근에 보니까 제가 몰랐던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져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제 뭐 개인적으로 미안하다는 그런 표현을 하나 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죠. 이것은 흡사, 예를 들자면 그 부인 김건희 씨가 무슨 서류를 좀 위조했거나 부풀려가지고 죄송합니다 하는 사과와 거의 동일의 사과입니다. 그 정도 사과를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주역을 하는 사람이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를 충분히 했다고는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아마 윤석열 자신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번에 이 선거를 이겨야 되겠는데 방법이 안 보여요. 그래서 어제 그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뭐라고 발표를 했는데, 저는 아직도 그 양반이 윤석열 후보와 사전 교감이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통하기는 통했지만 난 니하고 직접적으로 이 문제 안 한 걸로 한다 하고 얘기하지 않았는가. 일반적으로 정치적인 수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이나 김종인이나 두 사람이 이렇게 가가지고는 정치가 안 된다는 걸 스스로 깨닫고 있어요. 깨닫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바꾸는지를 모르겠으나 그렇게 바꿔가지고 지금 박 대통령의 탄핵과 옥고에 대해서 상처받은 많은 자유우파 국민들의 표심을 자극해서 압도적인, 그들 말대로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해서 새로운 역사를 끌어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김종인 씨가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일을 해서, 예를 들자면 제가 개인적으로 희망하는 것은 윤석열 후보가 진짜로 사과를, 저 국민 앞에 신발 벗고 사과한다고 절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김종인이한테 절하고 있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국민 앞에,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 앞에 해라 했더니 왜 김종인한테 절을 합니까? 카메라를 보고 절을 해요. 그리고 내심으로서는 김종인 씨가 거기 있는 한 저 선거하기 어렵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뭐 그건 빼돌리고 난 다음에 진짜로 김종인 씨가 새로운 체제에 무엇을 만들려고 한다면 그 윤석열 근처에 있는 탄핵 주범들 다 물러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권성동이가 앉아서 비서실장하고 사무총장 해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 사람들이 정치 경험이 없어서 모를지 모르지만은 예를 하나 들자면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시세들,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권노갑이니 김옥준이 이런 사람들이 김대중이가 정권 잡아주고 난리 법석을 칠 거다 하는 세평이 많이 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모아가지고 앞에 나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우리는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절대로 어떤 자리도 차지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선언했어요. 좀 가라앉았어요. 마찬가지로 윤석열이가 국민에게 사죄를 하려고 하면 자기 옆에 사람들, 권성동이니 장제원이니 등등 있죠. 하태경이니 유승민이 싹 앉혀서 같이 절하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정권을 주더라도 우리 절대로 이 새 정권에 가담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는 좀 해야만 사람들이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후보를 교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재명 경우에는 지금 재판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재판이 하나 걸려가지고 정통한 소식에 의하면 2월 중 문재인이가 요이 똥 일부 말해서 미안합니다. 오케이 하고 사인만 내리면 그 판사가 지난번 전당대회에 사서위반 그 계산법 이거 틀렸다 다시 해라 하면 그 순간에 이재명은 탈락해 버립니다. 그런 비장의 카드가 하나 그쪽에 있습니다.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저는 문재인이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이것을 바꾸면 복잡해져요. 복잡해지기 때문에 후보 교체를 해가지고 새로운 후보가 나온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다 그 사람하고 후보 단일화를 위한 협상에 응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이 그대로 나와서 야 니들은 이 표만 찍으면 말이야 정권 교체라는 역사적 사명을 니들은 배신하는 배신자다 이렇게 모은다고 해서 어떤 꼴에서 윤석열을 지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나. 윤석열 자신도 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위원회를 발족하는 데서 그동안 석방위원회 위원장으로 고생하시는 제 존경하는 대학 동기생입니다. 이기택 의원의 수고가 앞으로 계속 필요할 것 같고 아마 이것이 앞으로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처럼 몇 년 갈 겁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몇 년 갈 텐데 우선 정치적인 탄핵의 문제에 대해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와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는 많은 국민들의 의사가 결집해서 나타나야만 역사의 중후함과 냉정함이 내외에 과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물어물 지나고 석방 명예위원회 명예회복한다고 하고 저쪽에서는 기득권층 도리가 싸움해가지고 적당히 먹어가면 역사는 따라갑니다. 지금 이 역사는 좌파에서 가장 부패한 대장동 세력, 이재명 세력과 우파에서 문재인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박근혜와 그 소위 그 일당, 그들이 말하는 일당 200여 명을 까무새 집어넣어가지고 역사상 조선시대까지를 포함해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지독한 정치적 탄압과 보복을 한 이번 탄핵 사건. 이 두 세력이 기득권을 가지고 싸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미련합니다. 그래서 이 박근혜 탄핵 문제를 가지고 적어도 윤석열과 김종인과 권성동과 그들의 마음이 떨려서 도저히 그 가슴으로 나타나서 얘기할 수 없도록 엄청난 역사의 양심의 소리를 던지지 않는 한 이 역사는 불행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이런 관점에서 이번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위원회의 발족은 시작은 미미하게 보이지만은 앞으로 그 결과가 장대하리라고 생각하며 그게 제가 어디 가서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4년 9개월 1730일 동안 옥고를 치르는 대통령 박근혜의 개인적인 고난도 말할 수 없이 컸지만 그것을 위해서 밖에서 또 옥고를 치르면서 노력했던 태블릿 PC 문제를 가지고 이 탄핵이 원천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확실하게 드러내는 변이지. 그리고 그 재판을 꾸준히 쫓아다녀서 어둠과 빛의 기록으로 이 나라의 사법상의 허점을 파헤친 우종창, 그리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재판관들에게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과감한 대모를 하다가 1년간이나 까먹어 갔다 온 손상대, 난 이 세 사람이 이번에 현재까지의 박근혜 탄핵 문제에 세 사람의 용사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힘을 뭉치면 설사 이번 대선의 결과에 신경 쓰지 않고도 한국 역사가 잘 되는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강력한 욕구와 희망을 가지면서 여러분 힘내고 열심히 노력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이 앞으로 활동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별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던 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탄핵조 추진하는 게 지금 5년째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새로운 계획을 짜는 게 아니고 5년 전부터 해오는 것들을 압축해서 효과적으로 조직적으로 하겠다.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명예회복 과정을 나누면요, 이 태블릿 조작 1단계입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 뇌물수수, 최선의 국정농단,
요즘에는 지금 아마 아시겠지만 대통령 뇌물수수기가 안 나와요. 이거는 뇌물은 아니구나라는 게 거의 다 인식이 돼서 이준석도 박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데 석방 그날에 뇌물수수 말을 못 꺼내고 국정농단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반대로 얘기하면은 최소한의 국정농단도 저것도 거짓 조작의 나성을 깨버려야지만 박 대통령 명예회복이 되는 거예요. 뇌물수수는 이미 명예회복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무도 얘기 못 꺼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국정농단을 깨는 거. 근데 아마 탄기국 때부터 참여하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탄핵반대 운동할 때 이 두 가지 방법론 가지고 충돌했었습니다. 탄기국 때. 최서원조차도 국정농단 한 적이 없고 최서원도 K지단 미르지단 해먹은 거 없다라고까지 주장해야 된다는 쪽이 있었고 최서원이 해먹는 거를 박 대통령이 몰랐다라고 가자는 쪽이 있었는데 지금 결론을 볼 때는 최서원도 국정농단이나 해먹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지만 명예회복이 된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전화 우종찬 기자가 다 팩트를 조사했을 때 최서원이 해먹은 거 없다. 국정농단 한 거 없다. 즉 박 대통령 위에서 상황 노릇한 적 없다. 그게 팩트니까 그걸 그대로 우리가 입증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이제 백서 발간을 준비를 합니다. 이 백서는 좀 요약된 거 한 건, 상세한 거 한 건 이렇게 두 번씩 내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백서 견제가 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백서가 나오는 과정에서 이 자료를 기반으로 역시 포럼과 집회인데 포럼 위주로 더 가야 되지 않을까 현재 상태에서 코로나 여러 가지로 고려했을 때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 3단계가 지금 신동보 지동중이나 김경재 의원님 말씀하신 건데 사실은 이게 힘으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들어가야 돼요. 이거 할 때가 국회밖에 없는데 만약에 지금 대선에서 우리 탄핵무효 노선의 대권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그 정권에서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면 그러니까 정권까지 못 잡아도 쉽게 얘기하면 국회에서 진상조사 할 수 있도록 보수 야당이라도 잡던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탄핵무효 운동하면서 가장 힘든 게 사실은 좌익하고 충돌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이 방해 은폐하는 게 제일 힘든 문제거든요. 여기서 막혀있으니까 아무것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이 대선 말고 재보선이 6개가 되어 있는데 아까 재정님은 박 대통령이 대권에 출마했으면 좋겠다. 그 심정을 제가 아는데 거기까지 아니더라도 대구 중구하고 서초갑 정도 보수층이 우월한 정도 그 정도에는 박 대통령이 탄핵무효를 관철시킬 수 있는 전사를 꽂아서 당선시켜야 될 거 아닌가. 그 국회의원 한두 명의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거는 좌익들이 입증이 좋죠. 예전 민노당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10명 가지고. 한 2명만 제정신 박힌 사람 들어가면요. 저 제정신 못 차리는 인민당 국민의힘 장악하는 거 아무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라도 국회 차원 진상조사가 들어가줘야 되지. 밖에서 치는 거는 정말 힘듭니다. 밖에서 5년 동안 때리는데 이게 재판에서도 붙는 것도 워낙 힘들어요. 이게 재판이 솔직히 완전히 권력 싸움이거든요. 이게. 요즘 대한민국 재판 가봐야 진실 필요 없습니다. 누구 힘이 더 세냐 가지고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겁니다. 국회에 2명이나 좀 들어버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넘겨주세요. 마침 이 최서원 씨가 감옥에서 내 태블릿이라고 검찰 법원 니네가 규정했으니까 그럼 내놔라. 내가 받아서 검증해보겠다. 이게 형사소송법상 재판이 끝나면 압수한 물건을 돌려주게 돼 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은 기습을 해버린 거죠, 최서원 씨가. 그랬더니 이거 검찰의 공식 답변이에요. 공식 답변입니다. 최서원이 태블릿을 소유한 적도 없고 사용한 증거도 없다. 이게 검찰의 공식 답변입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는 이게 아시겠지만 우리 이제 명예회복이 출범해도 기자 한 명도 안 오지 않습니까? 절대 안 오는데 이 사건 내에서는 기자들이 다 붙어 있어요. 너무 황당하니까. 아니 지금까지 태블릿을 최서원 거고 최서원 썼다 그러다가 중앙지검의 공식 답변이 최서원이 소유하지도 사용한 증거도 없다가 문서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기자들이 왕창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기사가 한 30, 40개가 나갔는데 댓글 보면 난리야.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이제 와서 최소한 게 아니라는 얘기냐? 그 왜 그러겠어요? 태블릿을 최소한에게 반환해 주는 순간에 한마디로 저한테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우리가 보내시켜가지고 다 잡아버릴 거 아니에요, 조작으로. 이러니 자기들 말을 바꾸면서까지 안 주겠다고 버티는데 이게 완전 자기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JTBC는 어떤 답변을 하실지 아세요? 누구 건지 모르겠다가 JTBC 답변이에요. 네. 법원에다가 제출했어요. 누구 건지 모르겠다. 사실 여기서 이미 저 태블릿 조작 세력은 이제 완전 코너를 몰린 상태여서 지금 최소원 씨가 이게 이게 소송을 건 거예요, 돌려달라고. 이 소송을 우리가 적극 지원 홍보 활동하고 이 최소원 쪽에 변호사는 저희 미디어치가 다 붙였기 때문에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돕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결과를 예상하면요, 두 대거든요, 태블릿PC가. JTBC가 제출한 게 있고 장시호가 제출한 게 있는데 장시호 제출 태블릿PC는 반환받을 가능성이 99%입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은 특검에서, 그러니까 JTBC 태블릿PC는 검찰이 수사했고 장시호 거는 특검했는데 특검에 윤석열 팀이 수사했어요. 윤석열 팀이 아예 저 태블릿에서는 최서원의 소유라고 그냥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수사 결과에다가. 최서원이 직접 개통했고 직접 요금 냈고 직접 가졌다고 했기 때문에 장시호 태블릿PC는 안 돌려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그렇게 받을 것 같아요. 받으면은 그것도 조작이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거라도 밝혀버리면요, 다 무너뜨릴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실제로 저희 미디어치 입장에서는 이걸로 게임 끝낼 생각인데, 그래서 오늘 2시에 SKT 본사 가서 이제 기자회견 열고 SKT에다가 민사소송을 집어넣는데, 하여튼 태블릿 JTBC 태블릿 계약서를 김한수가 실사용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SKT와 특검이 계약서를 위조한 사건입니다. 제가 이거 위조했다고 지금 3년째 떠들고 있거든요. 책에도 위조했다고 들어왔고 기자회견도 내가 5번 했는데 SKT가 저한테 아무 말도 못해요. 전화도 못합니다. 항의는커녕. 근데 이거를 제가 검찰에다가 제가 이 수사를 맡겼더니 검찰과 SKT가 같이 조작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하겠어요? 수사 안 하고 좀 넘겨 있어서 우리가 민사를 넣어가지고 민사에서 정리하는데 이 정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건 뭐 문재인이 임명한 판사라고 해도 뭐 조작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고, 이 민사 재판에서 SKT 서버만 뒤져보면요, 저 위조한 게 나중에 들어왔다는 것을 충분히 밝힐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거고요. 이거는 지금 좀 또 민감한 내용일 수 있는데 뭐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가장 빠른 길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태블릿 조작 주범인 청와대 행정관인 김한수를 불러가지고 자백받으면 게임 끝나는데, 요 김한수를 유영아, 정호성 등 청와대 참모들이 비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인데 제가 뭐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고, 어쨌든 이거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이거 박 대통령이 김한수 불러가지고 추궁하면은 이게 자백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태블릿 백서를 발간하고 그때 되면은 보고서를 통해서 박 대통령이 전달해서 김한수를 불러서 직접 조사하십시오.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김한수는 박 대통령이 데리고 있던 청와대 행정관이고 아직도 자기는 박 대통령의 충신이라고 떠들고 다니기 때문에 그럼 박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저게 제일 빠른 겁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저거를 유영아와 정호성이 결사적으로 맡고 있다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일단 이 태블릿 사용 설명서 최근 제가 작년 이때 냈는데 저기에는 뭐 제 감옥 생활부터 뭐 정치평 막 뒤섞여 있는 책이에요, 저거는. 그리고 그 1년 뒤에 벌어진 사건들이 굉장히 많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검찰이 공식적으로 최소한 게 아니라고 인정해버린 사태까지 벌어져서 저 책보다 얇은 한 230페이지짜리 태블릿, 그러니까 다이제스트 요약책을 내가지고 2월에 발간을 해서 이걸 적극적으로 널리 알리고 이걸 또 박 대통령에게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요 작업을 지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서가 나오면은 이 태블릿 사회 뜻을 알리는 연속적인 뭐 대구, 부산 뭐 등등 포럼하고 집회를 계속 진행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건데
3월 대선과 재보선 끝나면 국회 탄핵조사 특위 요청을 해야 되는데 아마 지금 그 80명인가? 그 90명인가? 한 명 더 쓸 거예요. 한 명 더 하자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3월 재보선에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집어넣어야 되는 거지. 없어요. 안에서 할 사람이. 근데 그 한 명이 똑바로 말을 하고 다니면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건 이제 왜 제가 자꾸 이 태블릿 위주로 짰냐면요. 탄핵 무효에 관련된 얘기들은 사실은 박 대통령님이 직접 움직여야 될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탄핵됐어도 우종찬 기자가 썼지만 박 대통령이 직접 컨트롤해서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리고 본인 자체가 재심을 청구하든 뭘 어떻게 하든 스스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태블릿은 사실은 박 대통령이 이렇게 컨트롤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걸 제일 먼저 해결할 수가 있는데 본격적인 탄핵 무효는 박근혜 대통령이 움직일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이 조직을 키워서 법조 인력하고 홍보 네트워크를 키워서 우리가 지원할 태세를 갖추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석방 추진위 때 같이 이렇게 막 단기적으로 탁탁 움직이는 그런 활동이 아니라 정말 돌을 닦는 이 자세로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그런 운동이어서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시작을 창대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네. 조촐하게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내면서 네, 이제 한 걸음 걸음씩 탄핵 진실에 다가가도록 하고요. 솔직히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태블릿은 저건 올해 상반기 안에 제가 끝장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공명노트가 지금 여러 개 짜놨기 때문에 태블릿은 JTBC든 검찰이든 김한수든 누구 하나 100기를 들 것 같습니다. 상반기 안에. 그리고 그걸로 완화는 무너집니다. 자, 제 활동 계획은 이 정도 마치고요. 이 거리에서 열심히 활동해주신 분들이 많은데, 오영국 대표도 오셨고, 조영환 대표도 오셨는데, 지금 시간이 12시 근처가 돼서, 이 대표로 정일 네, 본부장님이 예, 마지막 좀 활동 걸어서 말씀해 주시고요. 예, 행사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 거 없고요. 정말 이 나라가 바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 2020년 이민년 새해에는 우리 소망이 다 이루어지는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을 통해서 2021년 이민년은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 원년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소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1730일 인신강금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정말 잘 견디시고 포기하지 않고 이제 드디어 우리의 자유의 몸으로 우리 곁에 돌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대통령 각하를 지켜내는 일에 한 채 오차도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결집해서 이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각하 중심으로 다시 새로 뭉쳐서 이 나라 새 역사 국가 재건을 위한 장대한 길을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이 출범식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공지에 드렸듯이 오후 2시에 저 을지로 입구역의 SKT 본사에서 SKT 계약서 위조 자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들 하시고 그쪽에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행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시청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국가 재건해서 새 출발합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보람이 고생했습니다. 고생 네, 고생했습니다.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대통령 각하 곁에는 오직 한 번 우리 이기택 의원님 한 분입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농구대에도
이기택 의원님, 김경재 의원님, 최대지 후보 오늘 합석해서 상대 명예 회복의 핵심을 이루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해보도록 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안 하시게? 예, 우리 자대수 TV,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한국배센터, 네, 19층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 추진위원회가 확대 개편해서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 출범식이었습니다. 저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 임년 새해에는 박근혜 대통령 네, 명예회복 원년으로 여러분 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